지난번 선생님이 32번까지 설명했는데 아마 이 뒷부분은 정명이가 틀렸다고 선생님 표시해 줬는데 이 부분은 아마 소리가 끊겨 있을 거야. 왜냐하면 중간에 선생님 판서하려고 칠판을 갖다 딱 열었을 때 그때 소리가 딱 끊기는데 그거 갖다 선생님이 깜빡 캐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 부분은 좀 끊겨 있을 거니까 이건 좀 이따 짜투리 시간에 선생님 별도로 설명해 줄게.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쪽 페이지에서부터 저 뒤에 맨 뒤에 장문독해. 장문독해는 선생님이 시간상 그냥 뺄 거야. 그지? 걔들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자, 먼저 34번 빈칸 추론 문제 한번 보자고. 자, 얘는 대표적인 통념을 뒤집는 문제야.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칠판 보면 돼.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게 통념이에요. 통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꿔버린다. 이런 뜻인 거야. 즉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정조임금이 있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진취적이고 뭐 이런 좀 진보적이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싶으면은 정조를 갑자기 높이 평가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다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려고 그래. 그러면 갑자기 정조에 대한 평가가 다 나빠져. 이런 식으로 우리의 통념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글의 전반부에 글의 소재하고 주제가 다 나와 있거든. 그걸 명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야. 우리들의 센스는 의식이야. 의식. 뭐에 대한 의식? 다시 가끔 이래. 우리들의 의식인데 과거에 대한 의식이 잘 봐야 돼.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잘 봐야 돼. 얘들이 항상 has been influenced 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받아. 뭐에 의해서? 우리들의 관점인데 뭐에 대한 관점? 미래에 대한 관점. 이거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의식이 영향을 받는 거야. 이해돼? 즉 미래가 과거를 형성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여기 또 반복된다고 다시.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rather than이라는 말은 뭐뭐하기보다는 할 때 이 뒤에는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와도 되고 또는 동명사가 와도 돼. 둘 다 돼. 바라보기보다는 얘가 오형식이야. 그 과거의 손길이 항상 형성한다라고, 과거가 형성한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뭐를?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런 얘기야. 아마도 그것은 can be seen, 여겨질 수 있는데 in reverse 하면 정반대로 목격될 수 있다 또는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 반대가 뭐야? read 명사 ing 하면 얘가 뭐뭐 하면서 또는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과거가 뭐 하면서 being pp 이렇게 하면은 형성하면서가 아니라 형성되면서가 되는 거야. 이해돼? 뭐에 의해서? 미래에 의해서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지? 문맥상. 따라서 being pp 형성되면서야. by 뭐에 의해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게 바로 지향성이에요. 지향성, 방향성. 즉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자 하는가 이런 뜻인 거야. 맞아? 이거에 의해서 과거가 형성되면서에 되면서. 근데 오답 체크해 볼까? 얘는 과거가 기록되면서래. 뭐로써? 역사적인 사실로서. based on 뭘 기반으로 해서? 오로지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과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본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과거가 형성된다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고르기 어렵다 이거. 어려운데 왜 어렵냐? 이렇게 무관한 문장, 관계없는 문장을 고를 때는 이 글의 소재는 딱 하나여야 한다라는 걸 꼭 지켜야 돼. 글의 소재가 두 가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즉 글의 전반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했으면 그 소재가 딱 그 범위 안에서 그냥 국한되어서 지켜져야 돼. 이 소재를 벗어나는 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이 파란색이 소재야.
노란색이 답의 근거 이렇게 되는 거야. 한계지, 한계. 사전적 정의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국어 사전을 보려면 반드시 국어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영어 사전을 보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영어 사전을 봐야 돼. 왜? 모르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영어 사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돼? 그 얘기야. 그러면 뭐냐면 이 사전적 정의의 한계가 뭐냐면 독자들은 have a fairly 하면 꽤 robust는 탄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 뭐에 대해서? 그 언어에 대해서. 이게 바로 사전적 한계야. 즉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지. 사전은 기능하는데 뭐로써? cross reference란 말이 교차 검증이야. 교차 검증으로서 또는 번역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뿐이야. 사전은. 그지? 뭐와 뭐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단어 이 둘 사이에 교차 검증 또는 번역기로서의 기능만을 할 뿐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이게 사전적 정의의 한계야. 이해돼? 그런데 잘 봐봐. 그러나 그랬어. 거기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들? 아마도 정의되는데 not through A 하면 A를 통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but only by B 하면 단지 B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단어들도 있대. 맞아? 근데 무슨 얘기로 국한돼야 되냐면 다른 단어를 통해서 정의되는 거 그것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 가지고 단지 뭘 가리킴으로써 something 무언가인데 이게 핵심이야. 우리들의 경험 속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킴으로써 지목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있대. 맞아? 근데 사전에서 갑자기 경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건 우리가 사전적 기능의 한계라는 거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난 얘기. 이해돼? 따라서 얘가 이 소재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탈했다. 왜?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한다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요거 선생님이 지금 오답을 잘못 체크해놨는데 둘 다 오답을 이걸로 골랐어. 2번을 골랐단 말이야. 그지? 내용은 이런 거야. 우리가 유사기억이라는 용어가 있어. 근데 기억이면 기억이지 유사기억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 그 일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을 갖고 있어. 이런 걸 유사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게 발생하냐면 정명이가 경험한 걸 갖다가 민재한테 얘기해 줬어. 자신의 경험을. 근데 민재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내가 직접 경험한 건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지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민재가. 그럼 이건 본인의 진짜 기억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사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quasi라는 단어가 바로 유사라는 뜻이에요. 유사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야.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를 쓰더라도 일상적인 용어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써야 돼. 비슷하게. 맞아? 학문적인 용어를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일반인들이 도대체 뭔 소리야 알아볼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 용어, 지나친 전문 용어로 jargon이라고 하는 거야. jargon. 맞아? 그런 걸 쓰면 안 돼.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일반적인 용어에서는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뜻인가요? 맞아? 그럴 때 만드는 예시로서 지금 quasi memory라는 걸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잘 봐.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볼게. 그것이 better, 더 나은데 뭐가 더 낫냐면 너의 정의가 correspond to 하면 이게 뭐뭐랑 일치하는 거야. 일치하는 게 더 나아. 뭐랑?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 즉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 용법하고 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용어가 일치하는 게 더 낫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will be occasions 하면 경우가 있어요. 경우 어떤 경우냐면 그것이 적절하거나 심지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필요해.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주어야 이게 핵심 키워드야. 만들어내는 거야. 코인 신조어를 만들어내.
특별한 용법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주 심지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야? 현재 렉시컨 하면 어휘야, 어휘. 어휘가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 하면 구별하지 못해. 뭘 구별하지 못해?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 이걸 현재 가지고 있는 어휘로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뜻인 거야. 맞아? 그럼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고민해야 돼? 철학적으로 중요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어휘로는 그걸 구별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걸 알고 싶잖아. 맞아?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뭐야? 예시가 필요한 거야. 예시. 맞아. 그지? 그런데 이 문제를 왜 틀렸냐면 여기 잘 봐봐. 여기 for example이라는 예시가 있어요. 응? 근데 여기도 보면 for example이라는 예시가 여기도 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거야. 철학적으로 중요한데 현재 어휘로는 이걸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해 주는 예시가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거든. 맞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위쪽이야. 위쪽. 예를 들면 우리가 do not have a term 하면 용어가 없어. 용어가 없다라는 얘기가 뭐랑 똑같은 말이야? 어휘가 없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야. 이게 지금. 이해됩니까? 어떤 용어가 없냐면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기억인데 이게 반드시 기억은 아니야. 뭐에 대한 기억은 아니야. 어떤 뭔가에 대한 기억이 아니냐면 그 사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경험한 기억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기억은 기억인데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꼭 경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기억, 이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가 없어. 이해돼? 그럴 때 이걸 받아주는 게 such a thing 그런 거야. 즉 일반적인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휘가 있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런 뜻인 거야. 맞아?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대한 예시를 쭉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기억을 위해서 만든 신조어가 바로 유사 기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이런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군데 들어있는데 도대체 어떤 예시를 고를 거냐. 이거는 해석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해서 말이 연결되게끔 고르는 거잖아. 맞아? 그걸 못한 거야. 즉 아직 독해가 부정확하다가 결론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자고. 언어를 임차한다라는 건 뭐냐면 남의 언어를 빌려다 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빌려다 써. 어떨 때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백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갖다가 점령했어요. 그러면 호주 원주민들이 있고 백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누가 힘이 센 놈이야? 백인들이 힘이 세지. 그지? 그럼 힘이 약한 원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걔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냥 무조건 다 빌려다만 쓸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 백인들도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토착 언어들의 일부 어휘 이런 것들은 또 빌려다가 쓸 거란 말이야. 맞아? 즉 백인들이 캥거루란 단어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지. 그건 임차민들의 단어들, 고 네이티브들의 단어들 갖다가 빌려다가 캥거루라는 용어를 썼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강한 놈의 언어는 영어 살아남아. 하지만 토착민들의 언어는 어떻게 점점 다 소멸해버릴 것이다. 이런 뜻인 거야. 내용이. 맞아? 자, 핵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잘 봐. interaction 하면 상호작용인데 그룹 간의 상호작용은 이게 핵심이야. 사회적으로 unequal 하면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야. 즉 이런 단어 또는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빌려다 쓰는 것은 in one direction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돼. 일방적으로만. 즉 from A에게서 to B에게로 이런 얘기야. 보다 강력하거나 또는 특권을 가진 그룹에게서 to 누구에게로? 덜 혜택을 받는 그룹에게로, 즉 힘이 약한 놈에게로 이런 뜻인 거야. 맞아? 그럼 이게 사실은 그 핵심 내용이 다 전달된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뭐야?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소멸하게 된다인 거야. 그 뒤에 있는 내용 전체를 합치면 그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언어를 빌려다 쓰는 거 from 누구로부터 지배하고 있는 그룹에서부터 to 누구에게로 이 종속이야. 종속된 그룹에게로 즉 센 놈에게서 약한 놈에게로 언어를 이렇게 빌려 쓰는 것은 뭘 반영하냐면 사회적인 불평등을 반영하는 거야. 여기는 핵심 키워드 unequal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언어인데 언어 시스템인데 누구의 the letter 후자라는 말은 여기는 종속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종속 그룹의 언어는 종종 어떻게 돼? 소멸되어 버린다, 사라진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맞아? 그럼 여기서 딱 보면 이게 불평등, 불균형. 근데 이건 이미 틀렸어. 통합, 다양성, 조화 이거 다 틀린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A번에서 답을 고른다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축약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골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4번에서는 베네시 이게 소멸하다, 사라지다가 되는 거예요. 프리베일은 뜻이 뭐야? 거꾸로 널리 퍼지다, 만연하다라는 뜻이니까 정반대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런 기본 어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해도 여전히 답은 엉뚱한 걸 고를 수가 있다. 어? 지금 단어 학습하는 걸 더 열심히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장문 독해는 선생님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할까 이번에 하고 니들 숙제한 걸로 넘어가자. 선일문 핵심 essential 이거부터 한번 보자고. 선생님이 니들 잘 모르겠다라고 표시한 것들을 체크해놨는데 정명이는 뭐 따로 거기 체크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선생님 표시 못했거든. 보고 이거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핵심이 뭐냐 요약이 안 된다 이런 문장들이 있으면 그런 문장들 추가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정명이 시간 좀 잠깐 줄 테니까 오늘 숙제 중에 낸 것 중에서 핵심적으로 딱 요약해내기 좀 어렵다 이런 문장들이 있으면 추가해도 좋아 지금 바로. 따로 딱히 없어. 자, 한번 같이 보자. 문장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 지금은. 우리는 되게 look for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냥. 우리는 되게 찾는데 things 하면 것들이야 것들. 어떤 것들? that confirm 하면 확인해주는 우리들의 기존의 신념을 확인해주는 것들을 주로 찾아. 확인해주는 거.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런 걸 찾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동사야. 우리는 되게 ignore 무시하는데 정보를 무시하는 거야. 정보 이게 첫 번째 동사지, 그지? 어떤 정보? that contradict 하면 불일치하는 또는 상이한, 모순되는 이런 뜻인가요? what 것과 어떤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정보는 무시한대. 잠깐만 이걸 우리나라 말로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기존의 자기 신념을 확인해주는 정보는 찾아. 그런데 자기의 생각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정보는 무시해.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그렇습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지? 그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약이에요. 요약.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를 모르면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 confirmation bias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확증 편향입니다. 그 단어 알고 있으면 저 문장이 훨씬 더 짧아지겠지. 우리가 give up이라는 단어를 자꾸 포기하다 이렇게만 하잖아. 그러지 말고 문맥에 맞게끔 좀 바꿔. 이런 생각을 포기했다라는 말은 이런 생각을 접었다에 접었어. 어떤 생각? 이게 동격의 오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making a living 하면은
생계를 꾸려나간다 이런 뜻인가요? 뭐로써? 변호사로서 이런 얘기야. 내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이걸로 생계를 꾸려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접어버렸어. 얘는 목적이야,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devote A to B 할 때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있는 게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acting 하면 연기하는데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에서 이렇게 딱 메모치면 되겠네. 그는 변호사로서 생계를 꾸려나가겠다는 생각을 접어서 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런 뜻인가요? 맞아? and 문장 끝난 건 아니고 첫 번째 동사가 끝난 거야. 그리고 따라서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gave up 이게 첫 번째 동사가 되고 보여줬다가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강력한 commitment 하면 헌신이야. 헌신 또는 전념이야. 전념. to 이거 전치사야. 뭐에 대한? 영화와 연극에 대한 그의 강력한 헌신을 보여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심지어 변호사의 직업을 포기했다. 연기를 위해서.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른 건 없어? 민재야? 별표 친 거? 다 됐어? 자, 그 다음엔 뭘 볼까? 이걸 먼저 보자. 어법을 먼저 보자. 어법. 자,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땐 to 다음에 명사 또는 대명사 또는 동명사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동명사. 맞아? 차이는 뭐냐면 이때 to는 투부정사의 to, 즉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고 얘는 여전히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뒤에 to가 뒤에 명사, 대명사 또는 동명사가 나왔다 하면 선생님 맨날 동그라미 치는데 얘는 뭐야? 전치사예요. 전치사.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얘는 전치사 to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뭘 나타내?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방향. 방향, 지향 뭐 이걸 나타내는 거야. 맞아? 그래서 사실은 뭐 웬만한 이런 정도의 표현은 사실은 거의 숙지가 돼 있어야 돼. 즉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 근데 모든 걸 암기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암기하면서도 동시에 이 둘의 차이를 느끼면서 암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보자고. 이걸 뭐 다 설명하고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be likely 투부정사 할 때 투부정사는 뭐야? 투부정사라는 동작을 할 것 같다. 이게 동작의 의미가 있으니까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얘는 뭐야? object to ing 하는 거는 해석을 해보면 뭐뭐에 대하여 이거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거든.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을 때는 전치사 to다. 그래서 뒤에 동명사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거를 암기하는 것도 맞지만 이해하면서 암기하면 더 잘 이해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더 잘 암기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보면 그의 책 동격이라고 하는 거 이런 콧말을 즉 여행의 기법이라는 책은 covered 얘가 동사야. 다루고 있는데 모든 상황을 다 다루고 있어. 문장 끝났잖아. 맞아? 그럼 from A에서부터 뭐에 이르기까지 to B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보트를 만들고 헛간을 만들고 텐트를 치는 거 서둘러서 이것에서부터 to 뭐에 이르기까지 하니까 catching fish 물고기를 잡는 거에 이르기까지 이게 전치사 to가 된다. 이게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숙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이라는 뜻인가요? 맞아? 하나만 더 써볼까? 하나만 옆에 더 써봐. have no choice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땐 투부정사가 나와야 돼. 근데 이걸 왜 자꾸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냐면 여기는 동명사가 나와. 동명사. 여기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
근데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나와. 즉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다 달라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암기하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여기 나와 있는 help라는 놈은 돕다가 아니야. 얘는 뭐뭐 하는 걸 삼가다, 삼가하다라는 뜻이야. 즉 영어로는 이걸 abstain이라고 그래. abstain, 삼가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인 거야. 맞아? 즉 ing 하는 걸 삼가할 수 없다라는 말은 ing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have difficulty ing 또는 have trouble ing 또는 have a hard time ing 할 때 현대 영어에서 이는 거의 안 써요. 근데 in을 안 써도 여전히 얘는 뭐 이게 다 동명사인 거예요. 여기는 ing. 맞아? 옛날에 전치사 in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여전히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인 거야. 오케이? 뭐뭐 하는데 곤란을 겪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 표현을 알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전혀 안 된다. 왜 안 되냐?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have difficulty ing 하니까 여기 in이라는 전치사가 없어도 이거는 맞는 거야. 그지? 뭐 하는데 곤란을 겪는 거니까. 자, 얘도 뭐뭐 할 수 없다란 말이 there is no ing, there is no ing라는 표현을 일단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there is no deny 하면 부인할 수 없다야. 데디아를. 전기가 supply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공급해 줬다는 거지. 그지? 즉 우리들에게 많은 소중한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런데 뭐뭐 할 수밖에 다시 뭐뭐 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지. cannot help ing 또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둘 중에 하나를 썼지, 그지? 그런데 여기 뒤에 대시 생략된 거야. 대디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네가 that 할 때 이 that은 지시대명사야. 그것을 했다라고. on purpose는 일부러야, 일부러. 여기도 또 똑같이 대시 생략된 거야. 네가 그걸 일부러 했다라고 했어. 맞아? 근데 여기 that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 있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한 that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걸 생략해버리고 그것을 이란 말은 생략할 수 없거든. 그지? did that 그걸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지? 지시대명사로 that을 사용하는 거야. that이 두 번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 개밖에 없으면 생략될 수 있는 접속사가 아니라 지시대명사로 쓰는 게 맞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자, as long as가 한 덩어리로 접속사에 접속사. 뭐뭐 하는 한 그랬어. 그럼 접속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가 필요하지. 주어 동사. 맞아? 그러면 기계 또는 직원들의 훈련이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리고 요놈이 수식어로 바꿔줘야 돼. cost 얘가 동사의 동사. 기계 또는 직원들에 대한 훈련인데 얘는 뭐뭐로 되는 하니까 PP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필요로 되는 for 뭘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이런 훈련이 cost 비용이 드는 한 이런 얘기야. 더 적은 비용이 드는 한. then 뭐보다? 가치보다 뭐죠? 생산성 gain이란 말은 이득이니까 생산성 이득의 가치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드는 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다시 접속사 뒤에서 주어하고 저 뒤에 있는 동사를 찾았는데 여기 동사가 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수식어 형태로 필요로 되는 이렇게 PP로 바꿔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대략 3분의 4의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야. 온 뉴런 하면 신경세포에 그랬어. 콤마는 동격이야. 즉 뉴런이라는 건 즉 특화된 뇌세포야. that 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여기서 특화된이라는 PP 형태의 수식어니까 맞다라고 보는 거야. 자, 얘는 facing이란 말이 나오려면 facing A with B에서 A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A를 맞닥뜨리게 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뭐에? 저 뒤에 있는 B에 맞닥뜨리게 하면서가 되는 거야. 맞아? 그게 아니라 B에 맞닥뜨려져서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be faced read 할 때 be를 being으로 바꿨어. being. 해놓고 being을 어떻게 해? 없애버려. 그러면 faced read 하면 뭐뭐에 맞닥뜨려서가 되는 거야. 맞아? 분사 구문의 형태로 faced read 뭐에 맞닥뜨려서 그룹을 맞닥뜨리는데 한 무리에 창을 휘두르는 이런 적을 맞닥뜨렸을 때 이게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놈들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하니까 PP 형태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시간인데 이거 대시 생략된 거지. 의사들이 사용하는 시간이야. 기록을 갖다가 관리하려고 여기까지. 이것은 이제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그들이 could have PP 하면 뭐뭐 할 수도 있었을 이런 얘기야. 환자들을 보느라 쓸 수도 있었을 시간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봐. because 얘도 또 역시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리고 주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is라는 동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게 벌써 틀린 거야. 맞아? 뭐 때문에? 시간인데 쓰여진 시간이지. 뭐 하느라? 그의 환자들과 함께 쓰여진 시간 하니까 얘도 역시 PP로 바꿔줘. 이것이 worth a lot 하면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돼? 따라서 because라는 접속사 뒤에서 동사는 여기 있다. 그럼 얘는 수식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쓰는 시간은 말이 안 돼. 쓰여진 시간이 맞는 거니까 PP로 바꿔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돼? 민재요? 이거 좀 어렵다 이거. 그지? 왜 그러냐? 여기 appear이라는 동사가 있어. 여기 투부정사가 있어. 그러면 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동사랑 상대적으로 시제가 같다라고 보는 거야. 같아. 근데 동사 뒤에 to, have, pp 이렇게 완료형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이 동사보다 더 먼저 발생한 일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맞아? 그렇게 찾아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코알라는 대부분 잠을 쿨쿨 자면서 거의 하루 종일을 허비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상 코알라는 spend a little time, little은 부정이야. 거의 시간을 쓰지 않아. thinking, 생각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 그들의 뇌는 그랬어. actually 실제로 보이는데 지금 줄어든 게 아니라 그지? over 걸쳐서야.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쪼그라들어 왔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하니까 한순간에 쪼그라든 게 아니라 쪼그라들어 왔던 것처럼 보이니까 얘를 to have shrink의 pp는 shrunk의 shrunk 그지? 쪼그라들어 왔던 것처럼 보인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랭크 77 이것도 보자. 그럼 5분간 휴식하고 하자. 여행은 잘 갔다 왔어? 녹화를 잠깐 멈춰야지.